대선 주자들 이모모 저모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정세균 총리가 지금 많이 언급됐잖아요. 작전 성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와 각을 세우고 있는 후보가 이낙연에서 정세균으로 대체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가 이광재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을 만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드는데 이제 힘을 모으자 이런 의미의 정서적 교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여행비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네. 일단 여행비 1,000만 원,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한테 여행비 1,000만 원을 줘서 세계 여행 시키자 요구 부분은 정확한 건 그거죠. 그렇죠. 저도 취재를 해봤어요. 당사자한테 직접. 핵심이 뭐냐면, 대학을 가면요.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쉽게 표현하면 공적 자금이 지원돼요. 대학으로 간접 지원. 그렇지.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어. 당연하지. 월급이 더 적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고등학교만 졸업하라고 장려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그런 혜택도 못 받는 청년들한테 해외여행 같은 걸 보내서 시야를 넓히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 당연하죠. 그거를 지금 저쪽 윤희숙이 비판하고 막 이런 지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파괴력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낙연 대표의 전역할 때 3,000만 원 주자도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봐요. 굉장히 좋은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뭐냐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지금 경선을 갖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정책을 개발하면 되는데 도대체 지금 그 민주당의 후발 주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갖고 내가 어떻게든 앞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채가지고 내가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경선하다가 망한 애들이 어디야. 이명박 박근혜가 망했잖아요 지금. 웃기는 게 다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도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로 오른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은 늘 욕심내고 있던 쪽이에요. 정치 해금됐던 이광재라든가 아무래도 뻗었다가 보이스를 끊임없이 냈던 김두관이라든가 정세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2012년부터 지금 9년째 무언가 기회만 기다려왔던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나서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앞에 가고 있는 사람 등 허리띠에다가 손가락 하나씩만 걸면 못 달려가죠.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일 먼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보수적으로 느낌되는 이낙연을 제거하려는 식으로 보이죠. 저는 이낙연을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 챙겼던 이유가 민주당이라는 틀 내에서 지금 가장 걱정이 뭐냐면은 이재명이 20몇 프로를 나오던 나머지 전체 다 합치던 그거보다 크지 않아요. 다섯을 다 합쳐도. 그럼 그들을 키울 수 있게끔 나 이런 것도 해라고 내놓으면 좀 오버가 되더라도 이건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뭘 꺼내놓는 순간 조중동은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헛소리 미친 소리 돈이 어딨다고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겉으로 드러낸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은 미친 듯이 멋진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그게 쓰레기 취급당할 거예요. 그렇죠. 살살 쳐다보면 원래 내용하고 완전히 뒤바뀐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전역하면 3,000만 원 준다 공약이 사실상 이낙연 대표가 대중에게 각인된 최초의 정책이에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런 식의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취지에서 제가 갖고 왔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왜 탄탄한 지지율을 갖고 가냐면 끊임없이 뭔가 아젠다를 내놓고 그럼요. 실제로 경기도지사 하면서 막 이룬 것도 엄청 많아요. 예. 거기다가 재판받으면서 상당 부분 검증까지 돼버렸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탈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책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이런 식 그 뇌피셜들이 있잖아요. 이재명은 형수 욕설 하나만 꺼내면 탈락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등신도 거고. 그런 상등신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덤빌라 그러면 안 되고 정알못도 그런 정알못이 어디 있어. 지금 대선 주자는 어떤 구도로 봐야 되냐면 이번이 마지막인 그룹하고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그룹이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인 그룹은 이낙연, 정세균이고 예. 사실은 이재명은 이번 대선이나 다음 대선 둘 다 가능한 그룹이에요. 당연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파워가 이
이 지지도는 더군다나 윤석열이 상대편에서 지지율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는 이재명 지지율 절대 안 빠져요. 그럼요. 이 구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어쨌건 지금 전역대 3천만 원 준다가 이낙연 대표가 총리 때부터 이런 마인드였으면 지금 지지율 이재명보다 앞섰을지도 몰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충분히 그러면 앞설 수 있어요. 이유가 이게 젊은 사람한테 무작정 돈을 퍼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정책으로서 시선 가게 만드는 정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뽑아내는 것들 황당해 보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황당의 대명사 허경영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불과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떠돌고 있는 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국가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국민들이 무조건 봉사만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뭔가 집어넣는 정책을 그 오래 총리라면서 못했다고 하는 거 그거 대신 자기 사면론을 했다는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 정치가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가 보이는데 지금은 모처럼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정치가 뭐 하나 나왔다는 거 이젠 누가 만들었는지가 별로 안 중요해요. 예. 뽑아다 내가 먼저 쓰면 되는 건데 만약에 누가 시원하게 욕 좀 해주세요 할 때 전화 푸나님이나 성수형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꼴찌할걸요. 저는 하려고 노력해도 기본치가 성수형이나 푸나님한테는 안 돼. 그러니까 안 해봐서. 나이가 들어서 야 그건 아니지. 근데 60이라서. 야 근데, 저는 젊어서 좀 욕도 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정신 이게 연령이 20대거든. 사람들이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책도 누가 하면 더 잘하겠네가 돼버리는 걸로 그 이미지 새기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인지도보다 특정한 인지도를 갖게 되는 거. 일 잘하는 사람이야.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도 잘해가 돼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걸로 안 될 거야. 이거 꿈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무섭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약점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캐릭터에 가까워요. 저쪽에 그게 윤석열이 중요해. 있으면 맞수로 이쪽에 이재명이 있어야 돼가 같이 가는 거죠. 네. 이게 시대 참- 정신이 빈센조를 원하는 시대인데 가짜 빈센조인 그 윤석열을 갖다가 제대로 응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검찰의 심장을 까마귀가 물어뜯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군가 그를 응징해가지고 붙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밖에 없어 지금은. 조금 다른 근데 얘기지만 옥태견이 매력 있는 악당이었기 때문에 나름 완전한 사이코지만 그게 악역으로서 되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이 악당 역을 맡았던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더 견인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나마 이재명, 이낙연은 이런 식의 이제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국민을 설득시키냐예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이 아니고 어차피 이재명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더 큰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공약 하나씩이 세대별로, 지역별로 또는 뭐 성별로 나오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 홍준표, 이재명, 이낙연 싸잡아서 비판합니다. 잔돈 몇 푼으로 청년 유혹 안 속아. 그 큰 돈은 부인한테 갖다 주신 분이 할 말은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가정적이야. 뭐 나라 국간이 텅 비어간다 그러는데 이번 4월에 그 수출이 511억 불 나왔다는 건 알고 계시는지 몰라. 그리고 흑자가 3억 9천만 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그 세금 제대로 거두면 국간 아니 막말로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 내내 2조씩 삼성 일가에서 그 상속세를 갖다가 납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건희가 약속했던 게 사실상 6조 이상 되는데 아니 딴 거 다 떠나서 그때의 금액으로 4조 4천억을 갖다가 내놓는 거라고 쳐도 앞으로 최소한 2조 이상을 더 내놔야 돼. 그것까지 합하면은 한 7년간은 2조씩 계속 총알이 생겨. 그 2조씩을 전부 다 청년들한테 쏟아붓는다면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청년들 뭐 3천만 원씩 제대 시에 주는 거 이거 기껏해봤자 1조 몇천억밖에 안 돼요. 그거 계산 다 해봤어. 하시피가. 이재용이 내는 세금으로만 다 해결될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뭐 국간이 비어가? 당신이 해먹으려니까 국간이 비겠지.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나마 경제 좀 안다는.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웃긴데 유승민도 똑같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경제 좀 안다면서. 유승민은 주변에 진짜 사람이 없나 봐요. 홍준표보다도 분석이 더 촌스럽게 그러니까 나오는 뭐 촌스러운 거니까. 정도가 아니라 경제를 완전히 경알못이더만. 지금 아예 김재동을 끌고 까고 넘어지. 근데 그 양반은 이미 정치도 잘 김재동 모르잖아요. 죽어가지고 지금 불쌍해 죽겠는데. 잠깐만요. 그 이야기 이따가 있는데 좀 네. 앞서가지 마실래요? 알겠어요. 네. 정치도 잘 모르고 경제학 박사야 심지어 외국에서 받았는데 뭘 해서 받았는데 싶을 정도로 김건희도 박사래.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거를 더 아 머리야. 촉발시키긴 했지만 실제로 신자유주의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 시대 정신은 뭐냐면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빈익분 부익부가 더 심해졌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지금 21세기 촛불 이후에 모든 대선 주자들은 그걸 접히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시대 정신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시대 정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옛날에 박정희 때 마인드 갖고 야 세금으로 무슨 공짜로 주냐 이지를 하고 있으면 대선 주자 아니거든요. 그들 머릿속에서는 그냥 야, 나고 되는 돈 거지. 주면 게을러져 사람들 일 안 해.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날리고 먹고 살기는 해주자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분들은 자기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 놓으니까 도대체 대선 후보들은 뭐 해서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땀 흘리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 준표 형은 또 앞뒤 없이 그러셨을 테고. 아이고. 그러니까 유승민이 차라리 김종인 씨가 기본소득 하겠다고 했었잖아. 그런 아젠다를 받았어야 된다. 하나는 확실해. 유승민보다 김종인이 100배는 젊어요. 네. 생각에. 이게 되게 망신스러운 일인데 정말 김종인 반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니까 내내 밀리는 거죠. 비판 말고 눈에 띄는 무언가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공약이랄까 이것 중에 모병제 확대에도 저는 공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그건 당연한 뻔한 얘기지만 그게 중요한 얘기라고.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모병제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까지 나왔던 게 2010년경부터 모병제 언급이 돼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좀 틀을 잡고 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군대에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학생들에게 뭐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버가 되건 마이너스가 되건 같이 검토해 볼 만한 거죠. 점수표 매길 건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면서 가는 건데 이미 이런 정책들 숱하게 나와 있고 큰 줄기가 나와 있는 이재명 대 이제 막 정책을 꺼내고 있는 이낙연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나마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 와중에 미국 가시는 분은 뭐예요? 그거는 한미동맹을 위해서. 그 사람도 대통령 하겠다고 미국 가는 거래. 한미동맹을 위해서. 그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낌새를 챈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분은 나경원보다는 많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황교안을 밟고 대통령 후보로 확실하게 설 거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럼 황교안을 밟을 네. 수 있잖아요. 황교안하고 동급인 홍준표 씨 이야기 잠깐 마무리 좀 할게요. 예. 지금 그 3천만 원과 1,000만 원을 비판하면서 한 말 정책을 바꿔 세제를 개편하고 세금을 대폭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고 지랄하고 있는. 기업 갑질을 하지 않고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노동개혁으로 강성노조 바로 억제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면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 실업이 대폭 줄어드는 게 이 사람의 해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증세란 말은 없고요. 그 얘기를 바이든이 한 일주일 전에 트리클 다운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이론 신자유주의 이론을 휴지통에 그냥 쳐 박았어 이 그냥- 빈따가. 그냥 준표 형 아우, 진주령 등치가 문 좀- 닫은 거 하나만으로 좀 제발 좀 미국을 그렇게 사랑하면 미국 대통령이랑 좀 같이 가려고 좀 해봐 좀. 아니야. 미국을 사랑하는 것 같다냐. 오로지 자기 거울 보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정책이 나오는 거죠. 황교안 미국 왜 가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피해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설마 그랬겠어? 윤석열이 그들은 뒤에서 설마 그럴 수도 있는 네. 애들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봐봐. 지금 이 국회 애들 상황에서 끌어들인 것도 이 그렇고. 상황에서 아니 국회의원도 따라갔는데 아니 생각해. 황교안만 안 오겠어? 안 올 수도 생각해봐. 있어.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계엄령 관련돼 있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황교안은 1순위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누가 하냐고. 그 수사를 공수처에서 해야지. 못해. 스물 몇 거기 명 모레 몇 달 벌려서 가는 게 아니고 다 며칠이에요. CSI에서 초청으로 간 거야. 일본 연구소. 참네. 자 그러다 치고 아무튼 홍준표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대선 주자들이 사실 증세까지 말을 못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또는 이낙연 정도의 이야기가 기본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재명 중심으로 민주당 주자들도 이재명과 경쟁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의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자기 색깔 없이 반사체로서 대선 주자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는 사이 시간을 가면서 홍준표 하면 떠오르는 공약, 유승민 하면 떠오르는 공약이 없는 상태로 바로 시간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 네. 말은. 그러니까 지금 공약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밖에 안 보이는 시대.
예요. 그렇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재명은 전 세계 지방 정부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그 히로시마 오염수 방류까지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놀라운 거죠. 이거. 그 이야기도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오늘 진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계속. 일단 여기까지 섹션이 있으니까 네. 섹션 넘어가지 마세요. 이 알겠습니다. 사람이 지금